청춘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청춘만세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청춘만세 2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화 시작입니다. 오, 깜짝이야. 네, 오늘도 청춘만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현이 형만 오셨습니다. 오늘 동무대입니다. 김혜련 선배님과 이윤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주현이 형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이.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그 질문이 끝나면 답을 아유, 오늘은 저희 페이스니까. 예. 안녕하세요. 청춘만세 여러분. 임주현입니다. 결혼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주현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이제 녹음 2020년 첫 녹음이었죠. 당시 이제 주제가 결혼이었었는데 그 게스트보다도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을 잘 마치고 새 신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날 결혼식에 제가 갔었는데 하나도 긴장하는 모습 없이 막 즐기셔가지고 인생샷을 엄청 많이 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긴장 안 한 것 같지만 긴장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신랑 입장할 때 너무 빨리 들어간다던가 보면 도라에몽 인사를 했더라고요. 도라에몽 인사가 뭐예요? 양손을 불끈 쥐고. 아, 그건 꽃 들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되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되게 뒤뚱뒤뚱하게 막 했었어요. 아, 그 신랑 입장할 때 그 꽃 뿌리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잘 된 것 같나요? 많이 노렸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는 이쁘게는 안 됐는데 그래도 임팩트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끝내고 나서 좀 약간 소감? 소회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하세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결혼해서 신혼생활은 어떠신지? 원래 자취했었잖아요. 자취를 했는데 너무 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와이프는 11시에 퇴근하고 저는 4시 반에 퇴근하니까 와이프 퇴근하고 한두 시간 되면 저 잘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같이만 있는 동거인 느낌이고 주말이나 좀 같이 있고 약간 주말 부부 같아요. 같이 사는데. 어쨌든 근데 표현이 바뀌었네요. 원래 항상 여자친구라 그랬었는데. 네, 전 여친으로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원래 이럴 때 이은주님과 김혜련 선배님 계시면 그치, 이렇게 쓸 텐데. 그만하라고. 난 아직 형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은주님과 김혜련 선배님은 안 계시지만 네, 언제나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춘만세에서는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만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의 스튜디오 녹음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제가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뭔가 긴장이나 걱정 이런 거는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설렘 반, 네. 떨림 반 이렇게 조금 네. 막상 스튜디오 직접 오시니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헤드셋을 껴보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게. 그래서 좀 아직 어색하긴 합니다만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평소에 듣는 내 목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가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낯설죠. 네, 낯설어요. 네, 빨리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함께하는 좀 소감이 어떤지 좀 이만은 각오까지 너무 좀 과하게 물어보는 것 같고 그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소감? 일단은 저희 같은 연령대에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방송을 만들어간다는 게 되게 새롭고 네네. 신뢰를 끼치고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죠. 원래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기 위해서 김나연님께서 회사에 월차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감사했는데 또 다 같은 멤버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네, 그런 게 좀 또 이렇게 김혜련 선배님이랑 또 아는 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 이제 봐서 좀 반갑다고 이렇게 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아쉽습니다. 이따 영상 통화로 함께 하시도록. 그냥 개인적인 연락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카톡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김다현 게스트님을 그렇게 알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밝고 형도 잠깐 얘기해봤지만 웃음도 되게 많고 맞아요. 좀 주변을 좀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군요. 아 오늘 비타민이 생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두 명의 저희 이제 함께하는 분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오디오가 비지 않는 그런 좀 재밌고 유쾌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김나연이 오늘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춘만세 시작은 언제나 잠깐만 코너이죠. 잠깐만 코너는 지금까지 청춘만세를 다녀갔던 게스트 분들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뭐 어차피 주현이 형이랑 저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별일 없는데요. 저는 사실 그 형 결혼식 날 네. 저희 게스트로 함께 하셨던 그 간호사 네, 암센터 많이 봤잖아요. 분들 뵀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해서 인사를 네? 제대로 못 드렸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좀 미안하고 좀 아쉬운 마음으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방송할 때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연락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니까 좀 정중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면 전해주세요. 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틀어 그냥 이게 한번 이제 그분들도 뭐 그때 이후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잘 돼야죠. 네. 그리고 그 잠깐만 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분인데 김성희님 이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놀랬죠. 노래 너무 너무 잘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전날 술 먹고 온 거 아니냐고. 처음에 발라드를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다 형과 다음 깜짝 무대를 위한 포섭이었죠. 네, 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었고 또 주현이 형의 결혼식 때 신부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노래를 꼭 잘 부르는 게 능산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다.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역시 중요한 건 진심이다. 진심. 진심. 아무튼 이 자리에 뭐 계시진 않지만 김성인 덕분에 또 많은 하객분들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고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 방송을 자주 듣는다고 하시니까 이거 듣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래 높았던 자부심이 또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울러 청춘만세는 함께해준 게스트분들의 하루하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청춘만세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청년 정치라는 무대의 관객에서 주연까지라는 제목으로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지난 이제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었는데요. 이번 총선은 총 득표율이 66%를 기록을 했대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고 하는데요. 투표율 말고도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거 연령이 낮춰졌죠, 규제. 네네. 그래서 만 18세 유권자,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로 등장했다는 점 또한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연령이 단순히 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청소년을 포함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과 동시에 그리고 10대부터 넓게 30대까지 약간 젊은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정치인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킨과 동시에 그 필요성의 증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라는 무대가 기존의 청년들과 좀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청년 세대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야이자 정치라는 무대에서 청년이 주연이 될 수도 있는 참여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만세에서는 청년과 정치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연하니까 자꾸 이제 형 이름 얘기하는 거 저도 좀 움찔했어요. 네. 이거 드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아니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네요 제가. 아니야. 예. 그래서 좀 약간 정치라는 주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얘기하기 꺼려지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이제 정치라는 주제를 잡은 만큼 좀 허심탄회하고 좀 재밌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나연님과 함께하는 청춘만세 25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일산 FM 청춘만세. 때로는 추억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현실에 머물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본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청춘만세의 제목은 청년 정치라는 무대의 관객에서 주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을 하면서 김나연님을 게스트로 초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김나연님은 평소에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이고 와우. 그리고 또 실제로도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런 뭐 사건? 그런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정치가 제 인생을 가장 강렬하고 또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좀 어린 나이부터 알았어요. 네네. 그게 제가 중학교 때 특성화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네네. 이유가 그 당시 특성화고 졸업을 하면은 그 수능을 약간 특별 전형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네.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바뀌어서 입시 제도가? 그렇죠. 입시 제도도 바뀌고 네. 또 당시 제 대통령이 고졸 취업 정책을 막 장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하고 좋은 선택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제가 진로를 바꿔서 취업을 했거든요. 네. 네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정치라는 게 내 인생을 가장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서 네네. 좀 관심을 갖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네, 당시에 왜냐면은 저는 대학교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좀 현실적이 되면서 내가 지금 대학교에 가는 게 부모님 경제력이나 그런 걸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당시 이제 고졸 취업 정책을 막 하면서 대학교를 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시 특별 전형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당장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면은 지금 내가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당시 이제 외환은행으로 취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되게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 교육 정책이 있으니까 그걸 그쵸.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확 바뀌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네. 라고. 왜냐면 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게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접적인 경험인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현재 아까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어요. 와. 네네. 그때 이제 공약을 여러 개 냈었는데 이제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 떨어지고서 이제 그냥 우리가 냈던 공약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제 네.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던 청년 후보들이랑 또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랑 정책 협약식을 맺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냈던 공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이 원래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로 나갈 네, 때 그 네. 정책을 하는 과정도 이제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제가 또 작년에 민주당에서 청년 정책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냈었고 같이 냈던 분들이랑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랑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을 받을 정도면은 그 정책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정책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정책이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 네네. 뭐였냐면 청년 교통비 정책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었던 거고 그 당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게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교통비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청년들 일단 나이를 만 19세부터 만 38세 정도로 설정을 하였고 이게 그냥 할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보편적 복지 정책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분이 8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청년이라는 그 대상들한테 약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복지를 해주자라는 거였고 그 5만 원으로 교통카드처럼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료비처럼 네, 쓸 수도 맞아요. 있고. 우리도 쓸 수 있는 지원할 거예요? 수 있게끔. 폭이 되게 넓었네요. 네,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주는 것처럼 청년이면은 맞아요.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상을 할 정도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교통비나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보통 취업을 한다거나 대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도 보통 좀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네. 조금 그런 쪽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좀 어르신 분들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은 고생을 사서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 그리고 맞아요. 건강하다는 이런 생각만으로 딱히 막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청년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또래로서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정말 진짜 청년 솔직히 으로서만 낼 수 청년 있는- 세대들이 제일 이동이 잦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환승도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만 버스 타도 한 4, 5만 원 찍거든요. 제가 오늘 4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자라는 네. 취지로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저의 이동권을 빨리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장해 줬잖아요. 오늘 표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다른 부분인 게 이제 여성이시니까 네. 여성과 관련된 정책 이런 건 없었나요? 그 아. 청년들이 좀 공감하거나 할 수 있는. 제가 그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냈었던 공약은 뭐였었냐면은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좀 어려우신 난임이신 분들이 많아요. 아, 많죠. 그래서 많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임신이 많이 안 되고 또 출산율이 되게 낮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난임이나 불임 같은 여성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공약을 냈었고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음. 정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맞아요. 뜻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우고 또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 남자분들은 육아휴직을 지금 거의 쓰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하자라는 취지로 공약을 냈었고 그거 너무 좋은데 지금 그거는. 그걸로 지금 정책 협약 맺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좀 구체화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그런 모이시는. 네. 그래서 사실 그 난임 불임은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그런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물리적인 환경,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미세먼지라던가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실제로 끼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남자 육아휴직을 쓰면 제가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저희 병원도 남자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 아직 쓴 사람이 간호사중에서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맞아요.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쓰고 그리고 못 쓰고 못 써요. 괜히 네. 눈치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제대로 정착화 시키려면요. 그 남자 중에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일단 그 월급이 깎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맞벌이를 안 하면은 그거를 생계가 유지가 안 이제 되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몇십 %까지는 보장 금액 퍼센트를 좀 올린다던가 네. 아니면 진짜 의무적으로라도 출산 휴가처럼
몇 개월을 최소로 강제로라도 쓰게 해주게 한다면 이제 그러면서 겸사겸사라도 그래 강제로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1년 쓸게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문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아빠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또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네. 나라에서 약간 지원금을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육아휴직 쓰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못 맞아요.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아버지 할당제라고 해서 지금 북유럽은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정 네. 기간 의무적으로 꼭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네. 얼마든지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우리 세대에게는 어쨌든 결혼을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그렇죠. 거고. 요즘 맞벌이가 맞아요. 필수인 세대에서 수익이 줄어들면은 맞아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애를 안 낳는다는 게 우리들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독박 육아, 돌봄 노동이 되게 심하고 남성분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면 못 쓰죠. 승진폭인데 네. 그러니까는 네. 이게 보면 청년들이 이제 뭔가 미래 세대에 주역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열려 있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년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뭐 사회적 인프라도 그렇고 재산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좀 사회적 약자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청년 세대가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나 부담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청년들이 그런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결혼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 생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네. 게 기반이 돼야지 그게 또 나라에서 뭐 청소년, 청년, 장년 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서로 맞아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위철. 근데 지금 윤주 쌤이나 뭐 그 등등이 없으니까 다들 톤이 낮아갖고 네, 약간 그러니까. 처져요. 제가 조금 밝게 해볼게요. 원래 이 두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톤이 하이톤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조화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주제도 오늘 되게 좀 진중한 주제여서 네. 김나연 게스트님께서 그 이제 준비하셨던 정책이나 이런 거를 국회에 가서 그 다른 이제 청년 이제 국회의원님과 정책 협약도 맺고 실제로 그런 논의 토론 이런 걸 이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그 청년 국회의원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은 친분과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는 관계예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일단 네. 저희 경선했을 때 예, 같이 했던 후보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 전용기 의원님. 아,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좀 주로 많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적인 그런 얘기도 하나요? 일단은 저 말고도 다른 청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보통 좀 이렇게 공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다지. 이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분들을 TV에서 많이 보는데 네. 주로 이제 그 현안 브리핑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왜냐면 이제 저를 이제 포함해서 다들 이제 많은 국회의원 분들을 만날 기회는 이제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분들 이번에 입성하신 그 청년 국회의원분들은 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우선 전용기 의원님은 네.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총학생회 회장 하시고 그러면서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뽑혀가지고 의원 되신 분인데 또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청년들이 왜 정치에 많이 관여를 못하냐 그 이유가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런데 토론회나 이런 공론회 같은 건 다 평일 낮에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냐 본인도 전대위 활동을 했을 때
분명히 힘들었는데 본인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은 자영업을 하셨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생계 유지도 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다른 회사원이었으면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분이 국회의원 이번에 되셨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좀 그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토론회를 그러면 평일 낮에 안 하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이게.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그렇죠. 열는 게. 근데 이제 진짜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이렇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것도 정말 진짜 정치에 관심 있어서 청년 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네네.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네? 지인이 국회의원 분이 있으신 게스트 분이세요. 아, 저도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 알고 있는 분의 지인의 지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짝 뒤를. 아, 너무 웃겨. 그 이제 좀 본격적으로 청년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주현이 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춘만세 23회 때 네. 청년들의 신조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최신 유행어.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화이트 불편러라는 단어였었는데 네. 그 화이트 불편러가 사회적 문제와 이제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하는 이제 청년들,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뭐 집회나 시위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행동이 그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일상에서 소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소피커라는 단어도 있대요. 뭐 간단한 일화로 치면은 화순 쪽에 주차를 잘못 대놓은 사람이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찾아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맞아요. 예, 오히려 더 길을 막아버리고 막 그런 행동들도 다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저희가 잠깐만 해서 다뤘었던 그 불매운동 일본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SNS 인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 제품이 이런 게 있다라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착한 기업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적 관심 아니 사회에 무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주로 하는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게 결집이 돼서 하나의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기업들도 이제 그런 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착한 기업으로 좀 많이 거듭 날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청년 세대가 이전에 비해서 좀 정치적인 관심과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표현하는 게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옛날보다 이제 SNS라던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정보를 얻는 것과 이런 게 많아서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런 쪽으로 얻었을 때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좀 불의적인 일이 있을 때 이건 좀 못 참아 이러면서 사람들도 이제 동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파만파 커지는 김에 행동까지 같이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나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주연님의 의견과 좀 동의하고 네. 또 이전에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자의 역할이었으면은 이제는 네.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찾아보고 그런 수용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지도자가 바뀌면서 군인들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엄청 많이 그쵸?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나라를 왜 위해 그러세요? 선시하는데 우리 때 10만 원이었어 나 10만 원. 엄청 많이 올랐어요 병장 이번에. 때.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긴급재난 네. 지원에 나오고 잘 썼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좀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조금 가장 큰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아. 낙스 효과 말고 이제 네. 직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꽂아준다고.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나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네. 이제 청년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네. 바로바로 이제 그 변화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가 내 삶을 바꾸는구나 아까 그 네. 김나연 게스트님 말씀하셨던 네. 경험했던 그런 사례처럼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아까 이제 기업들이 청년들의 SNS 올리는 거 보면서 이제 착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시도하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도 그쵸,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면 정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본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 과거에는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목숨을 걸고 했어야겠죠. 결심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네.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SNS 하나로 그쵸. 그렇게 하고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그런 소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그런 성취감, 거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부심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만의 정치를 하는 거죠, 약간. 맞아요. 옛날이랑 좀 다른 모습.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세대가 정치에 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정치에 좀 무관심해. 근데 그 사회적 문제야. 이런 문제가 이게 약간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20대들은 이제 술자리나 이런 모임을 가면은 주로 이성 얘기, 뭐 학교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주로 연예인 하잖아요. 얘기, 예, 네. 예.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현실적인 돈 문제, 건강 문제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는 아직 정치로 바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주변에 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저기 뭐 연애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더 열중이 되는 나이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 거다.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추이로 봤을 때 네. 모든 이제 20대 그 그렇죠. 연애와 이제 그런 관심 많은 연령이 다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청년 세대가 실제로 정치와 좀 괴리감이 있거나 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청년과 정치가 좀 더 가까워지지 못한 원인은 그게 청년 세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청년의 무관심한 정치에게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정책에 대한 관심은 자기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치까지 연결이 되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로 연관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자주 받아야 한 번씩 받으면은 그냥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생활 속에 정치가 실생활 되게끔 교육에 그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20대, 30대의 삶에 정치가 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는 않죠. 그리고 그쵸. 또 부모님의 역할도 되게 크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자식들도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자식들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려면 그래도 좀 세대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니까 좀 그래도 열심히 사람들과 정치가 동시에 같이 힘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상생의 관계로 서로서로의 관심을 가지면서. 네. 김나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올해 이제 투표율이 가장 높았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의 학습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년들이 뭐 우리는 투표를 안 해 약간 이런 약간 좀 무관심한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덜 나섰고 덜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네.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청년들이 많이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년 전에 어떤 한 모 대통령이 되면서 반값 네. 등록금을 실현해주겠다, 네. 등록금을 깎아주겠다고 유명한 공약이었죠. 했는데 네. 이게 등록금을 깎아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였어.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당했죠. 네. 당하면서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청년들이 정치적 무관심이 이게 정치의 문제냐 청년의 문제냐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지 청년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네. 생업을 일단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당장은
좀 돈 버는 문제에 집중을 했던 거고 취업 준비한 거에 집중을 한 거였고 이게 정치를 완전 잊고 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활성화되고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당장 이게 토론도 맨날 평일 낮에 있고 그러니까 못 나갔던 네네네. 거고 네네. 또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 국회의원들이 없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좀 청년들이 조금 정치랑 멀어 보였던 거지. 이제는 적은 수긴 하지만 청년 정치인분들이 점점 국회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더 이제 청년분들이 나서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해 정치는 청년에게 신경 쓰지 않아 그게 아니라 맞아요. 조금씩 변화 나타나고 있으면서 더디지만 천천히. 음. 네. 요즘은 또 투표 날에 투표를 안 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죠. 맞아요. 취급을 맞아요.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관심 없는 사람도 일단은 맞아요. 투표를 하러 가는 김에 맞아요. 뭐 주변한테 그럼 누굴 뽑으면 돼? 왜 뽑아야 돼?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시민 의식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김나연님이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실제로 이번 4.15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30대 이하의 30대까지죠. 그 청년 정치인 11명이 오.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와, 많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6명, 비례대표는 20대 2명, 30대가 3명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김나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21대 국회를 시작으로 좀 더 이제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함께 이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시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저도. 네. 저도요. 네. 저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흔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우, 또 저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맞아요. 싸우니까. 네. 그 싸울 뻔했죠. 주변에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뭔가 정치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정치를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하우나 뭐 이렇게 이게 논리 그런 게 있나요? 성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래도 잘은 모르니까 저도 아주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데 딱 성향부터 반대이고 이제 부모님도 그쪽이시면 얘기하면은 이제 서로 으아 이러면서 이제 또 오히려 반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상황에 따라 좀 잘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과 상관없는 정책 관련은 이제 항상 보고 뽑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당의 이름조차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심 없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책 얘기로 가기도 해요. 김나연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들 갈 때 정치 아무래도 좀 정치 활동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고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것 저는 같은데 이제 좋든 싫든 이미 분명히 적기 때문에 다들 네. 많이 알고 있죠. 오히려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은 반면에 네. 저랑 성향이 다른 친구들은 네. 일부러 더 조심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런 친구는 없나요? 싸우려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자기 의견과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럼 친구가 아니지 않나요? 회사에선 있어요. 네. 친한 대리님들이 네네. 이제 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좀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건 정책 아닌 것 같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네. 일단 듣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 다른 시각에서 봐주는 이야기니까 일단 경청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의견을 교류하면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른 태극권이요, 시각으로 태극권. 아니 근데 이게 직장 상사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이렇게 생각의 사실- 다름이 공유가 되나요, 사실? 상사까지는 아니고 같은 네. 직급, 와. 같은 좀 친한 대리님이니까 편하게 괜히 이야기하고. 분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태극권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들 이렇게 볼 수 저런들. 있지. 그렇죠. 네. 아니 이게 그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그쪽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른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좀 전투적이고 네. 그쵸. 그 다른 생각 갖고 있을 경우에 네. 네. 되게 전투적이고 더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쵸. 이제 예, 그리고 너는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들이죠. 너는 정치적인 이쪽 성향이니까 네.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람인데 그렇죠. 그쵸. 다를 수 있죠. 그 다름을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꼭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되 좀 더 편안하고 그쵸. 그, 보통 이렇게 말 걸으시는 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이게 이렇게 나는 대충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냐? 그쵸. 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까 주현이 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교육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생각이 정립이 되고 이제 맞아요. 사고가 확장되어 나간 중고등학생 네네. 때 음. 정치에 대한 토론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당이 이 성향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당을 지지하고 이 당에 관심이 생기게 됐는지를 꾸준히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정책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이유가 논리가 네.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뭐 싸움이 됐든 아니면은 뭐 토론이 됐든 그런 게 대한 경험이 생기면서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완전 동감하고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실학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실학. 이게 정말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학문 네네. 이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도 정치나 이게 노동이나 환경 노동법 중요하죠. 이런 거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이사 월세 원룸 구하는 진짜 그런 맞아요. 것도 당장 이제 사회에 던져져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맞아요. 눈탱이 맞고 그러거든요.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맞아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당하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를 미리 가르쳐 줬으면 연말정산 막 이런 거. 진짜 그쵸. 동감. 네. 함께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다 정책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바뀌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호하고 지지하는 당이 생기고 이 당의 정책은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난 여기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인식도 개선이 되고 공인인증서도 폐지했잖아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형? 좋은 거죠. 그렇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폐지를 그쵸. 했다고. 약간 형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당연히 좋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뭐 국회 관련된 방송이나 정치 얘기도 그냥 좀 그 연애에 대해서 막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조언을 듣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한 네. 사람이 뭔가 알려주고 네, 그거에 네. 대해서 누군가 배우고 네. 또 비슷한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이런 그쵸. 식으로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나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치의 잘못도 아니고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청소년기 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어쨌든 고3이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연령이 되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좀 생기면 조금씩 더디지만 네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의미 있고 좋은 네.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때 정책 토론 같은 수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정외과를 나와가지고 오. 그 고등학교 때 오. 정치라는 그 과목을 네. 관심 있어서 예. 배웠었는데 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벌써 졸려요. 엄청 예전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과 물론 되게 되새기고 의미가 있지만 그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당장 너무- 먹고 살기에 너무 멀죠. 너무 역사 말싸움 속의 얘기 이기는 법. 아닐까. 막 예. 이런 걸로 해야지.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런 거를 다 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영어 공부도 네. 막 오바마 대통령 네, 연설문 네,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정치 공부도 연설문으로 하면 네,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재밌겠다. 이제 모두가 된다면 연설문 써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오. 그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벌써 오, 어려워졌어. 근데 희철님 아이디어 뱅크. 이제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괜찮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내가 바라는 정치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 네.
그러니까 김나연님께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비례대표로 이제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청년 정치라는 무대 관객에서 주연까지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김나연님은 앞으로 정치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나요? 내가 이제 꿈꾸는 뭐 나의 모습 정치 영역에서 그런 게 좀 있다면. 허허.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거.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질문을 좀 마지막에 어렵게. 아, 저는 네. 정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네. 일단은 저는 평범한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다른 사람만, 그 초엘리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그 이상은 국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제 남동생은 지금 10대예요. 네네. 저는 아. 20대고 저희 언니는 30대예요. 다 있네요. 10대, 20대, 30대 등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우리 가족들의 문제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리를 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브릿지.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게 그 정치인인 국회의원이라는 게 뭔가 이제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로서 바라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 내 네.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맞아요. 전환을 이루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이제 생각과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로서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네.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완전 대박.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년 정치가 주제니까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반 시민이 이제 정치 이런 법안을 하나 무조건 이뤄준다고 했을 때 네. 희철이가 이루고 싶은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그런 법안. 법안이 있을까요? 법안이라면 저는 정외과 이랬으면 출신. 좋겠다. 정외과 출신 희철님의 그러니까 법안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관련된 건데 청소년기에 그런 정치 교육의 의무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그 연령층이 낮아진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네. 그 연령층이 자신의 소신과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맞아요.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게 이제 좀 더 내려가서는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네. 꾸준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판단력과 네. 그리고 네네. 정치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환경과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내볼게요. 네. 저는 뭐냐면요. 그 청년 지원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국민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해서 그 자동 대상자가 돼서 자동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이제 환경과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예,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말하지 도움이- 않아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완전 공감하는 게 네.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몰라서 못 받고 예. 정보가 그리고 정보의 맞아요, 이제 맞아요. 부와 부가 그 가부와, 정보 가부와. 예. 각 부처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걸 살펴보는 것도 힘들고. 그 제 와이프도 해당자가 됐었는데 몰랐다가 제가 찾아줬었거든요. 아. 물론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기회의 박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3명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덕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들 좀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 알차죠. 아,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1시간 가까이 녹음이 진짜 됐어요.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대박 그런 사건. 의미에서 김나연님 혹시 이제 오늘 못한 얘기나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린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소감이랑 다르게. 소감이랑 다르게 일단 우선 이렇게 정치라는 주제가 우리 되게 무겁고 네네. 엄숙한 그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아까 희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라는 게 특별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도 할 수 네네. 있는 건데 이게 어쩌면은 옛날부터 너무 프레임을 돈 있고 여유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만 할 수 맞아요. 있는 거라는 음. 걸 해놨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애초에 포기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예 하는 사람들만 하겠지 에이, 그렇죠. 아니면 되게 마이너한 문화생활 맞아요. 같이 취급을 하니까 맞아요. 드라마만 봐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역할이 되게 돈 있고 막 그렇죠. 엄청 고함 지르고 가면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표현이 네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네네. 또 이번 21대 국회는 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소방관도 있으시고 네네. 학생 출신도 많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걸 떠나서 그냥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좀 힘들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맞아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정치 말고도 다른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씩 약간 좀 포기하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쵸. 현실하고 네. 타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헬조선이라고 하고 네네. 떠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청년들도 많은데 힘들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이 이제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그리고 맞아요. 힘들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안식처의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청년들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네. 어.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셔요 마지막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끝낼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단이 함께한 소감이 어땠나요? 일단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제가 오늘 월차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고양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2년 좀 돼가지고 친구가 없는데 어. 또 고양시에 좋은 친구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죠 이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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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청춘 만세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럼요. 주변에 이렇게 홍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김나연님과 함께 정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윤주현님은 오늘 함께한 소감 짧게. 전 오늘 짧게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야.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한 평범하게 줄이네요. 말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라고 다섯 하니까. 글자로.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새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네. 거죠. 네. 오늘 이제 두 분이 함께하지 저 그냥 못해서- 말하면 안 돼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네. 보통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힘든데 네. 좀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김나연이가 함께 정치를 주제로 얘기했던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이 될 청소년들까지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름을 공유하면서 좀 더 정치라는 그 생각의 공유의 장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나연 게스트님과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